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주말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시 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업소의 환경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소기업 재정 지원 법안에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소기업들은 뉴욕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을 받아 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뉴욕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들에게 환경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 환경국 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네일업소들은 업소 내 환기 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그동안 중량 속이기 등으로 도매시장의 횡포를 겪어야 했던 한인 소매상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180일 이후 발효됩니다.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가 미주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해 이념과 종교를 넘어 동포사회의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김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 주최로 미주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개최된 포럼은 김덕용 전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 등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미주 사회의 화합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동포 사회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를 통틀어서 참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라는. 미나협은 이번 포럼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둘로 갈라진 미주 한인들의 민심이 화합하여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화합을 기치를 걸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미주 동포 사회에 이것이 전파가 되고 또 국내에도 말하자면은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 종교의 대표자들은 미주 한인들이 이념과 종교를 넘어 화합을 이루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목적을 공유해야만. 그래서 우판이 좌판이가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일치하고 화해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에 진정으로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 미나협은 1998년 한국에서 창립된 민족화해 협력단체로 국민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단체로 이뤄진 상설협의체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목표치에 계속 미달되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4.4%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성장하면 임금과 물가도 오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준의 물가 상승 계측은 최근 몇 달간 계속 목표로 했던
2% 상승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1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품 구입을 늦춰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사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지난 1월의 1.9%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올해 3월과 6월 등 4차례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적정 금리로 간주되는 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뉴욕 시민으로서 유권자 등록을 격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 행정명령 169호에 의해 각 주정부 기관에 유권자 등록 용지를 비치할 것과 주민의 등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차량국과 일부 소셜서비스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권자 등록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빗 주지사실 법률고문과 제이빌 루빈 내무국 국장 등을 포함한 주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각 정부 기관의 활동을 감시 감독하며 주정부 기관의 메일 리스트에 저장돼 있는 주소로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차량국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 갱신, 알람 이메일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안내서가 포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은 뉴욕주의 책임이고 나는 주지사의 권한으로 뉴욕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차량국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지금까지 92만 명이 등록을 했으며 신규 등록자는 4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범죄자 위주 단속이라는 연방당국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뉴욕 지부는 경범죄를 포함 범법 이민자 총 11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명은 음주운전 또는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돼 가장 많았으며 10명은 마약 매매, 5명은 마약 소지 혐의, 그리고 성매매 범법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절도, 무단 침입, 무허가 운전, 체포, 거부 등이었습니다. 뉴욕주 형사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들은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면 중범으로 간주되지만 첫 범행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 폭행과 사기 혐의도 각각 8명과 7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가 대거 적발될 때마다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범죄자들이 꾸준히 체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머스 데커 IC 추방 단속팀 디렉터는 체포된 이민자 중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법자 9명은 뉴욕주 정부로부터 인계받았다며 체포된 모든 범법 이민자들은 범죄 혐의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TA는 모든 원인을 예산 부족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시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정부 주장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3일 브루클린에서 F 전철에 탑승해 연이은 전철 고장과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주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앤서니 쇼리스 수석 부시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전까지 추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MTA가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개선 사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정부가 부담해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드블라지오 시장의 전철 행보는 이 같은 주지사의 발언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MTA는 시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돈을 신호 시스템과 새로운 열차, 전기 시스템 개선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평균 57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시 지하철은 노후화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TA는 연착 등 서비스 불만을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 MTA 지원 주정부 예산은 6,500만 달러나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난 21일 큐 전철 탈선 사고 후 조 로타 MTA 회장은 시내 지하철에 대한 예산 조달 책임은 원칙적으로 뉴욕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고교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 준비도 복잡하지만 어떻게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자녀의 대학 준비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시 교육국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칼리지 액세스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 준비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통한 커리어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칼리지 액세스 for all에 참여하는 고교는 175곳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5년 시 전역 고교 100여 곳이 참여했는데 이제 모두 275곳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26일 칼멘 팔니아시 교육감은 보다 나은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 대학 진학이 무척 중요하다며 이제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넘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고교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새롭게 참여하는 고교는 퀸즈 지역에서 28곳입니다. 플러싱의 동서국제고와 베리타스 아카데미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각각 61곳과 56곳이 새롭게 참여하고 맨해튼과 스테튼 아일랜드는 각각 28곳과 2곳이 참여합니다. 교육국의 목표는 칼리지 액세스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2026년까지 고교 졸업률 80%,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균등한 교육 기회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성공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퀸즈 일대에서 온라인 아파트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를 제시하며 광고를 한 뒤 디파짓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수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퀸즈 플로싱과 엘머스트 등지에 온라인 아파트 렌트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광고를 낸 뒤 디파짓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입니다. 히스패닉계 3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페이스북에 아파트 렌트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들을 만나 디파짓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가보면 이미 세입자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스트 엘머스트 77 스트릿에 있는 주택 앞에서 40세 피해 여성은 디파짓으로 $1,400를 빼앗겼고 21일에는 플로싱 41 애비뉴와 70 스트릿 교차로에 있는 주택 앞에서 25세 피해 여성으로부터 $1,800의 디파짓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틀 후 94 스트릿과 잭슨 밀러드에 있는 주택 앞에서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1,800 디파짓을 챙겼으며 지난 6월에도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렌트비를 제시한다거나 열쇠를 교환 조건으로 디파짓을 하라고 하면 의심할 것, 주인을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하며 건물 내부를 둘러볼 수 없다면 렌트하지 말고 문서화된 렌트 계약서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항공사들의 새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가급적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용 가방 안에 넣지 말고 적어도 출발 시각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주말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